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멋진 토요일 아침이 잔잔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뭐 차분하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슬이 가득한, 아직까지도 이슬이 확실히 다 거치지 않은 그런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은 염려를 뚫고 사상 최고치를 S&P 기준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과연 이것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재미난 상황이고, 오늘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뇌피셜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S&P 500은 0.95%가 상승하면서 4,71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0.6% 상승한 35,970, 나스닥은 0.73% 상승한 15,630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형주인 러셀 2000은 0.48%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 흐름은 굉장히 독특했던 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고, 그 발표 이후 떨어지던 것이 끝으로 갈수록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1시간을 두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상당폭 견인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업체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포드는 9.61%, 맥도날드는 1.0%, 오라클은 무려 실적이 상향된다는 소식에 15.6%나 빠졌고, 모토로라 2%, 산타스 2% 등등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애플이 무려 2.4%나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다른 종목인 아마존만 1.1%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8%, 알파벳은 0.25%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실 4시까지는 별로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장 종가를 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0.91%가 올랐고요. 인텔 0.2, 퀄컴 0.8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7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0.05, AMD 0.33, 엔비디아만 0.96% 떨어지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테슬라도 하락하다가 1.3% 올랐는데요. 왜 하락했냐면, 역시나 많이 떨어진다, 이거 머스크가 판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팔았다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다 $1,00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데요. 당분간 테슬라는 계속해서 머스크가 물량을 팔면 때릴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자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계속 물량을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체를 많이 탐방하다 보면 재미난 거는, 기업체에 있는 임원들조차 자기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진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은 고점이라고 때리는데, 앞으로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 그리고 생산 증가율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생산 증가율이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생산 증가율,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꺾인다면 시장은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 고점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뭐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실적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실적을 보시면 잘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떨어진 종목은 모더나가 많이 빠졌어요. 모더나가 5.5% 빠졌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펠로톤은 5.3%,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3.7%, 도쿄사인 3.7%, 벤타스 2.7% 등 빠진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이 조금 기여한 바가 큰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진짜 재미난데요. 시장이 저는 과열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극명하게 얘기를 드리면, 버블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블이 뻥얼뻥얼 시작이 되지만, 요만큼 버블이 나올 수도 있고, 이만큼 버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만큼에서 이만큼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자, 미국의 부동산을 얘기해 볼까요? 미국의 부동산이 2006년부터 엄청난 버블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테슬라 공을 쇼 쳤다가 아주 박살이 났던,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2006년부터인가 아마 숏을 친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개고생했죠.
1년 반 이상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고생했다가 결국 그게 맞았다고 이제 결론이 난 건데, 뭐예요? 버블은 그 옛날부터 버블이었어요. 예, 버블은 그 옛날부터 버블이었는데, 시장이 버블임에도 불구하고 몰라 하고 달렸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그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닷컴 버블 99년도부터 버블이었어요. 99년 중순에 이미 상당한 버블이었는데, 근데 2000년 초까지 달렸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가격이 높은 버블이었거든요. 버블이 큰 버블이 뻥뻥뻥뻥뻥뻥 터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너무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예측이 맞나요? 시장 예측 보통 이렇게 합니다. 떨어지면 인버스 사고 싶고 오르면 레버리지 사고 싶죠.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적 감정, 인간의 본성적 감정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면 판판이 깨지더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벌었다는 친구보다 잃었다는 친구들이 훨씬 비율적으로 많더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번 사람이 많으면 정말 위험신호다 라는 것도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인플레를 좀 무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놓여져 있는 금리 인상도 시장이 좀 무시한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올랐다는 것 자체가 경계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그 사상 최고치를 낸다는 건 조금 의아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뭐 시장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이니까 말이죠. 시장 자기 마음이니까. 우리는 시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잘 살피면서 시장이 일반적인 상황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다만 조증 또는 울증으로 갈 때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블이 조증의 시작인데 조증이 얼마나 심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미국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6.8%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39년 만에 최고치. 39년 만에 최고치. 8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8% 올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가 오른 겁니다. 10월은 어떻게 됐냐면 전월 대비 0.9% 올랐고 전년 대비 6.2%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죠. 여기에서 약간 시장이 안심한 대목들이 숨겨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예상치 6.7%보다 약간 올랐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어제 오후에 중국 마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 나올 거래. 7%를 예상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7% 나오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6.8 하니까 어휴 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장을 이렇게 상승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82년 6월달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는 건데요. 또 하나 시장이 안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 CPI. 근원 CPI는 뭐와 뭐를 빼죠? 뭐와 뭐를 빼죠? 에너지와 음식료를 뺍니다.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근원 CPI는 전월보다 0.5%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 4.9% 상승했습니다. 4.9%. 근데 뭐 이거 6.8에 비해서 덜 올랐으니까 되게 많이 안 올랐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91년 이후 최고치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잠깐 이제 다른 지표들 살펴볼까요?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예비치는 70.4가 나왔습니다. 전월 확정치는 67.4였으니까 소비자 태도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버블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전에 있었던 악재와 그리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악재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런 정도의 상승이 타당하느냐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까? 오미크론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 심하다는 악재가 있어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고. 또 물가 인상이 심하면 뭐가 땡겨져 와요?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거라는 악재가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 3단계 악재를 모두 뚫어버리고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S&P 500이 주간 3.8% 상승했고요. 다우는 4.02%, 나스닥은 3.61% 상승했습니다. 야, 역시나 미국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테스트 기간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정도의 강세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물가 상승이 이렇게 빵빵 터지고 금리 인상이 이제 곧 이렇게 되면 빨라진다. 이제 어떻게 빨라져? 이제는 6월이 아니고요. 4월, 5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3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걸 무시했어요. 물론 안심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물가가 생각보다는 예상치가 막 올랐는데 야 이렇게 나올 거야. 정말? 정말? 그렇게 심하게 물가 인상이 나와? 근데 예상은 더 빨리 올랐어. 야 7% 넘게 나온다니까? 이랬는데 그만큼 안 나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안심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왜 안심했는지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핵심 물가 지표인 음식료와 그 에너지를 빼니까 그거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에너지가 더 많이 오를 거냐? 이미 사전에 깔아주셨죠.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깔아줬죠.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잖아. 물가 상승은 여기가 피크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것들이 뭐 일반인들,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가가 이번이 피크야. 이번 진짜 피크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피크아웃,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까보니까 숙박, 중고차, 항공료 상승률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그 추적을 해왔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해왔는데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중고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렌트, 중고차, 신차, 요게 이제 그 음식료와 에너지를 빼고는 굉장히 중요한 물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떤 일이 나타나요? 포드도 지금 포드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어제 그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시장 분위기에서 자동차가 올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적체가 좀 풀릴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고차 값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신차가 많이 안 나오니까 중고차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차가 많이 나오면 중고차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고차 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항공료는 유가에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공료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피크아웃이야.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시장이 안심이 되고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아. 맞네. 바이든 말이 틀린 게 아니네. 이러면서 시장이 쫙 끝으로 갈수록 오른 것이죠. 오늘 흐름은 그런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테이퍼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이퍼링 속도 증가는 기정사실 아닌가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테이퍼링 증가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다. 당연한 거죠.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뭐예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테이퍼링이라는 건 마이너스 금리의 폭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상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양적 통화라는 비전통적 방법으로 실질적 금리의 마이너스를 끌어냈고 실질적 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건데 그 줄이는 폭을 좀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빨리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수면 위로 마이너스를 뚫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속도는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느려질까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요. 내후년이 아니고 당연히 내년이고 당연히 내년도 후반이 아니고 중반이고 중반도 아니고 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걸 모르지 않은 시장이 이렇게 세게 달릴 수 있느냐라는 놓고에 대한 고민이 오늘 저의 주요한 고민이고 주요한 내피셜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통화 유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왜요? 우리 구인 구직 보고서에서 구인자가 1,100만이라는 거 봤고, 그 임금 인상률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높아지는 걸 봤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금 높아지는 걸 봤고, 실업률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경제가 되게 활발하게 돌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미국 경제는 되게 생각보다 활발하게 돌아. 물론 사람들이 코로나 싫어서 안 나가는 거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55세 이상, 65세 이상,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베이지가 아니고 베이비 부머 분들이, 아유, 뭐, 됐어. 없이, 부족하게 살지 뭐. 아유, 야, 코로나 걸리고 잘못하면 죽어. 우린 죽어. 우리 나갔다 걸리면 죽는 거야. 나가지 마. 하고, 구직 단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구직 단념은 그 노동시장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직 단념자가 많으면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동 비용이 올라가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더 주고 써. 한국의 개발자가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 개발자 정말 정말 한직 직업 취급받다 요즘에 뜨거워도 보통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개발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금이 막 올라가죠. 이런 거예요. 사람을 찾기 어려우면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임금 인플레이션이 있어지는 건데 상당히 그러면 통화 속도가 임금이 올라간다면 통화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소수의 자본가들이 돈을 쭉쭉쭉쭉 빨아당기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1억 달러 벌었으면 이 사람들은 삶을 소비하는 패턴이 1억 달러가 다 필요 없거든. 밥을 뭐 12끼 먹는 게 아니잖아. 자동차를 매일같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집도 매번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은 1억 달러를 벌면 1,000만 달러 쓰기도 바빠요. 자기 투자하는 거 외라면. 투자하는 거 외에 실생활에 쓸 건 없어요. 그러나 200달러 받는 사람이 250달러를 받고 일을 하면, 아, 이거 너무 적은가? 2000달러 받는 사람이 2500달러를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 씁니다. 그러니까 돈이 노동자에게 넘어오게 되면 통화 유통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쓰니까. 나 이것도 갖고 싶었는데. 나 저것도 갖고 싶었는데. 자본주의는 욕망을 불러내는 시스템이에요. 당연히 사고 싶은 게 많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살 게 없는 거고, 노동자들은 항상 부족했어. 항상 결핍 속에 살았는데 결핍이 약간 채워지면 그 결핍을 메꿔야죠.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비로 이어진다면 돈을 쓰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 쓰고 저 사람들 쓰고 이러면 돌면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느냐? 연준 속을 파악해 보니까 연준이 선행 매매는 안 할 거예요. 선반영은 안 할 것 같아.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이거를 느꼈어요. 미국 시장이 연준 애들이 선반영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구나. 앞서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오늘 느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지금 20년간의 디플레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WTO 체제에 중국이 편입한 이후 중국의 저가 노동자, 그때 2000년대 얼마였을까? 우리나라 돈은 월급이 한 15만 원, 20만 원 되지 않았을까요? 많게는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로 진입을 하니 물건값이 싸지고 그러면 그거에다 공장을 세우고 거기 물건을 갖다 쓰니 다른 쪽에 공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100만 원, 200만 원 주던 사람이 만들던 제품을 20만 원, 30만 원 받던 중국 노동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20년간,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성 혁명, 거기에다 기계가 막 도니까 20명이 하던 거 기계 2대로 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바뀌니까 글로벌리 디플레가 20년간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디플레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20년 정도 경험하면 그게 영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2008년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때려 박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디플레가 일어났죠. 인플레 없었습니다. 자산 가격만 인플레가 났죠. 실물 시장에서의 디플레예요. 그러면 연준 인사들은 돈을 때려먹는다고 인플레가 바로 나면 옛날처럼 우리가 반응을 하겠는데, 20년간 우리가 봐왔거든? 20년간 봤는데 말이야, 돈 넣어도 말이야, 아이고 웃긴 소리 하네, 두고 볼까? 안 된다고,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근데 올라오니까 일시적 아니야. 지금 일시적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진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인플레이션 진도가 자기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걸 이번에 내린 거죠. 아니, 증시각도기 TV에서도 이거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 중국 PPI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는 걸 한 2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그 일시적인 걸 띄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시장은 뭐라고 느끼냐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사전적으로 때려잡지는 않을 것이다. 후행적으로 뒤늦게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테이퍼링 내년 3월까지 끝낸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벌써 대전 왔는데 아직 성남밖에 안 오셨어?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난 벌써 빨리 달리고 있는데 계속 늦네. 우리 못 따라잡네.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염려해야 될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것이냐 여부를 염려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6개월 있다 올릴 줄 알았는데 한 번 올리고 2개월 있다 또 올리고 3개월 있다 또 올리고, 그러니까 내년에 다중적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준의 태도는 제가 보기에도 급하게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급한 금리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미크론 이후에 오미크론 발생한 이후에 시장이 이거 코로나 끝났네 하고 그 이후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는 지금부터가 코로나를 가장 조심해야 될 몇 개월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문에 맨날 뭐 확진자 이 얘기 나와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저야 뭐 남들에 비해서 뉴스를 덜 보니까 저만의 느낌이 잘못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느낌상 사람들 별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냐면 모르겠어. 됐어. 좀 그만 좀 해. 그만하라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진짜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느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정상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분기점은 14일과 15일 날 FOMC 회의가 될 겁니다. FOMC 회의 이후에도 주가가 강하다면 시장은 무시하기 시작했다. 뭐를?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각국의 대막 중에서 시장은 무시하기 시작했다. 뭐를 찾아? 죄송해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시장은 테이퍼링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장은 금리 인상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아주 재미난 동영상들이 올라갑니다. 서준식 교수와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 그 다음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님과의 대담, 그리고 반도체 기초 개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반도체 궁금하신 분은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산업적 이해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분과의 그 저자와의 반도체 관련 대담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